가기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무주식이 상팔자네요. 음, 네. 참 심하게 오늘 때려 맞았습니다. 1월 달이 오늘 최고 힘든 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조금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아시아 증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선물도 지금 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빠졌어요. 나스닥 기준. 네, 오늘의 충격은 사실 이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때려 맞았습니다. 네, 나침반에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힘든 날이었네요. 때려 맞았어. 완전 작살났어. 아니 네. 오늘 여러 이 그 대기업 그룹사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대규모로 발표를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450조 투자 계획 발표했고, 현대차도 63조, 롯데그룹도 30몇 조, 20몇 조 이렇게 발표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하나도 뭐 그렇고 뭐 난리 났죠. 예, 450조 규모에도 소부장이 안 움직이다니. 지주회사들 다 작살났고, 뭐 지주회사들 큰 대기업 지주회사들 다 휘청휘청했고 오늘은. 네, 그 반도체 쪽에서 좀 안 좋은 루머가 돌았던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이 매크로 리스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외에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제 침체야?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악재 아니에요? 가장 큰 악재죠. 그러면 도망차 뭐 이건데 경기 침체 아무래도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JP모건 은행 실적 나온 거 봐서는 경기 침체라고 읽기가 물론 뭐 후행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모든 일은 정확한 건 세상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저를 안 믿고 시장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지만 우리는 그냥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의 실적만 붙잡고 간다 이런 주의인데 심하네 좀. 네. 오늘 코스피는 1.57% 하락, 코스닥은 2.1% 하락을 했고요. 이제 다시 2,600포인트 거의 네. 깨질랑말랑 합니다. 2,605포인트 정도이고요. 환율도 이제 아침에는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상승을 해서 1,266원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일본도 1% 빠졌고요. 홍콩, 상해도 뭐 각각 2%, 1.5%씩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많이 빠지고 있고요. 금리도 대체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3.5% 정도 상승한 영향이고요. 이것과 정반대로 SGC 에너지, 한국전력한테 이제 전력을 파는데 네, 거기다 정가 뭐 예를 들어 상장 안 됐죠. 뭐 남동발전 무슨 동부발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부발전 있나? 하여튼 뭐 그런 발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누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손실을. 그래서 SGC 에너지는 오늘 18.7%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행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조금 호재성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유복 섹터인데요. FNF가 어저께는 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오늘 4%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한섬, 한세실업, 일신방직 이런 회사들은 1%대 하락을 했고요.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계룡건설이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건설주 입장에서도 좀 호재성 이슈가 나왔었죠. 네. 분양가 상한제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비금속 광물 섹터, 포스코케미칼이 오늘 4% 하락을 했습니다. 요즘에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었고, 네. 이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좀 하락세가 컸었거든요. 네. 이 모건스탠리에서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이니켈 품목이 좀 부족하고 LNF의 LG엔솔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이 포스코케미칼에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금속 광물 섹터에서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는 각각 3%, 1%씩 하락을 하면서 요새 뭐 건자재 관련된 회사들도 좋지 않은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업종도 오늘 두 번째로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이라고 12.5%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뭐 재건 테마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네, 여기 5% 하락, 네이버도 4% 하락, 카카오도 2.8% 하락, NC소프트 2.7% 하락, 하이브도 2.5% 네. 하락. 대부분 성장주들이 오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종이목재 섹터도 그 다음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DB하이텍은 6% 하락을 했습니다. 쇼티지라는데. 업황은 사실 굉장히 좋은데, 애널들이 그렇게 빨아줬는데도 안 되는군요. 네, 뭐 오늘 사실 반도체 주들은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화전자도 5%대 하락을 했고요. 대덕전자도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오늘 그 블랙록에서 선진국에 대한 주식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뭐 미국 주식 하향을 시킨 건데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긴축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뭐 어떻게 가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연준이 다음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까지 한다면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와 자산 매입을 하더라도 경기 둔환을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의 GDP 전망치가 앞으로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 또한 전 세계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뭐 그건 맞죠. 그렇습니다. 네, 전 그건 동감합니다. 네, 계속 매크로에 대한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점점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미국 연준이 예전과 다른 태도, 즉 자산 시장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뭐 거들리가 먼저 선빵을 날려가지고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사람들 일터로 나오게 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누구야 우리 매파신 그 누구야 왜 그 이름이 생각 블러드 형님께서도 자산 가격 이렇게 떨어지는 그다음에 여성분 총재님도 그랬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자산 가격 이거는 뭐 우리가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한 반영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좀 떨어져도 괜찮다 과열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요 쪽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그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렇죠. 뭐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도 계속 비슷한 류의 보고서를 5월달 초까지도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설문조사인가요? 그 자료를 보니까 그 페드풋을 기다리는 그 S&P 지수가 3천 몇백 포인트 가면은 들어올 것이다. 이 전망이 이 포인트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뭐 3,600에서부터 해서 네, 계속 3,500이면 들어올 것이다. 그게 점점 3,400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참 그 언제 들어올 것인지 그게 참 걱정이긴 하죠. 아니 근데 미국이 좀 비쌌어 그동안에. 비쌌죠. 이제 평균치까지 이제 멀티플이 좀 떨어졌는데 아직 16배가 평균치라는 평균치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16배가? 예, 최근에 20몇 배까지 갔던 게 평균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예. 16배 정도가 이제 평균치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려갔다가 평균 복원.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렇지. 참. 우리는 평균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싸다고 하는 거고. 우리는 9.5배쯤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주 싸죠. 근데 NG엔솔은 빼야 돼. 억울해 죽겠어. LG엔솔 빼면 9.5가 아닐걸요? 9 밑으로 내려갈걸요? 거의? 걔는 돈 버는 것도 없잖아. 걔는 그렇죠. 시총만 갉아먹었지.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물타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적인 PR은 더 낮아. 9도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9도 안 되는데 그래서 싸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9 안 되는 거를 수익률 한 사람이 12%짜리잖아. 9면 그럼 그걸 싸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근데 미국 시장이 저래버리니까 역시 예상했던데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미국 시장이 죽으면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이 정도 얻어맞았으면 충분히 얻어맞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미국 하락 대비 좀 하락이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때려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이 정도면 하락 많이 했는데 네. 침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5년 동안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분야에 450조 원 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5년 동안 투자했던 금액이 330조거든요. 여기에 120조를 더 얹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80%는 또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역대급 투자 발표에도 반도체 업종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2% 하락, 하이닉스 4% 하락을 했고요. 기판주들이 좀 방어를 잘 했잖아요. 네. 심텍, 뭐 아비코전자,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다 5%대. 좋았죠. 오늘은 좀 4, 5%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원익 IPS, 뭐 동진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다 3%대 가량 네.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이 반도체 쪽에 좀 루머가 돌긴 했어요. 미국이랑 이제 중국 업체에서 서버 쪽 오더컷을 했다. 이 서버 디램에 대한 주문을 좀 줄였다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에서는 작년 7월부터 돌았던 루머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개월도 아니라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업황이 좋고 이런 업황이 내년이나 뭐 내후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해서 그 우려가 조금 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 루머가 오늘 안 좋은 시장과 더불어서
영향을 좀 끼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가 역대급 투자 규모로 발표를 했는데 참 좋지 않았고요. 그냥 무작위 투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반도체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투자를 받는 입장은 좀 올라야 되는 장인데 오늘은.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런 투자 발표가 나오면 그래도 장비주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참 좋지 않았고요. 음. 그 정도로 지금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한 흠집 같은 이런 아, 루머에도 굉장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좀 상황이죠. 스냅 선물 시장에 빠지는 거 보세요. 장외 시장에서 스냅 같은 거 미국에서 네. 하여튼 뭐 나쁘다 그러면 뭐 한 20 몇 프로씩 그냥 빼버리니까. 미국 기업들은 요즘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냥 일단 팔고자 하는 물량도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을 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도 뭐 한 2, 3% 오르는데 그치는데 쇼크 조금만 났다 하면 바로 막 2, 30%씩 떨어져 버리니까 네. 야 스냅챗도 실적 쇼크가 나와서 30% 빠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발표는 예전에 했고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코멘트 때문에 갑자기 막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네. 페이스북에도 같은 SNS라고 페이스북도 지금 시간으로 한 7% 정도 빠졌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나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국전력 이야기인데요. 정부에서 이 한국전력의 발전사 정산 가격에 상한제를 설정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도입이 된다면 이 전력 구매 가격이라고 하죠.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이 SMP라고 하는 가격이 연료비 상승으로 급등한다고 해도 한시적으로는 평상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이슈이겠죠. 반대로 발전사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던 거를 이제는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올해 한전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30조 영업이익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거겠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연료비 부담을 같이 분담하게 되는 발전사들은 대표적으로 오늘 SGC 에너지가 18%나 하락을 한 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FNF가 오늘 4%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하나금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중국 소비 회복을 기대해도 된다 이런 이슈인데요. 중국 락다운 영향이 일단 1분기 실적에는 없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잘 나왔고 다만 2분기부터는 락다운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시장이 잘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는 봉쇄가 완화될 예정이고 하반기에는 좀 정상화될 걸 감안해서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중국의 점포당 매출이 46% 전년 대비 하락을 하면서 중국 법인 총 매출이 한 30%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최근까지 이제 PER 20배를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포워드 멀티플이 지금 11.5배 정도다. 그래서 저평가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오늘 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일정을 원래는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이걸 6월 달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중인데요. 주변 시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다가 건설비가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가를 만약에 높게 받지 못하면 기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제도가 바뀔 테니까 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분양 일정을 다 미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정 분양 물량 대비 한 20몇 %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제 나서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 조합 이주비 등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을 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도 분양가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분양가 상승한다면 당연히 건설주한테는 이 피가 상승하는 요인이겠죠. 그리고 비용 부담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왔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신금투에서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2분기부터는 분양가격 인상과 함께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는 원래 내년으로 이연이 됐지만 단기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142만 호 공공택지 사업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의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이 3%대, 2%대, 1%대씩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현대산업개발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워낙 안 좋았었는데요. 네. 네, 건설주 굉장히 안 좋았었죠. 이제 좀 반등을 하려나 싶네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공장 신설한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이든 방한 직후에. 네. 근데 추가로 국내에 63조 원 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전동화나 신기술 투자를 위해서 2025년까지 4년간 63조 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 16조 원은 전동화, 친환경 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뭐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투자하고요. PBV라고 하죠. 목적 기반 차량, 전기차 공장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승용 전기차 전용 플랫폼도 만드네요. EM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또 PBV 전용 플랫폼 ES라는 것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도 항상 투자를 발표를 했듯이 뭐 로보틱스, UAM, 자율주행, AI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고요. 기존에 많이 팔리던 내연기관차 이쪽의 상품성 향상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자동차 관련된 굉장히 긴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요. 자동차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필수 소비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발생했던 규모가 누적으로 한 3,500만 대에서 4천만 대 가량입니다. 1년에 팔리는 자동차가 한 8, 9천만 대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연간 수요의 한 40%가 지금 이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 수요 둔화 때문이 아니라 공급 차질 때문이기 때문에 이연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QC 측면에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P 측면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딜러한테 우리 차 많이 팔아달라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딜러 인센티브가 금융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 1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3.6%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게 마치 완성차 도매 가격을 7, 8% 정도 가격 인상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추가로 연식 변경 모델을 기점으로 차량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가격 인상은 지금까지의 인센티브 축소된 것보다 ASP 상승에 더 유리한 구조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가 P 측면에서 더 기대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네. Q 측면에서 보면요. 19년 이후에 신차 판매 차질 규모가 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만 대에서 4천만 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이연 수요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사라질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차량 시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내가 뭐 제네시스 사겠다 해서 이 제네시스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BMW 가서도 계약하고 그렇지. 벤츠 가서도 계약하고 딴 데 가서도 그래서 계약하고 먼저 나오는 거 먼저 살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취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차질 규모 이 누적 수요가 온전히 다 실수요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C 측면에서 보면요,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변동비 비중은 70% 정도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이 밸류체인 장악력을 감안할 때 원재료 비용의 일부는 고정비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부품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갑이잖아요. 그래서 네. 흔히 우리가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CR이라고 부르는데 단가를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원자재 비용이 충분히 많이 올라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현대차가 반영을 안 해주는 겁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변동비 비중이 사실 70%지만 이런 효과를 감안하면 사실 한 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실제로 P가 7% 상승하고 Q가 8% 상승하고 이 비용 C가 10% 상승한다. 요걸 반영을 했을 때 변동비 비중이 70%면 마진이 훼손됩니다. PQ 오르는 것 대비해서 C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다만 아까 CR 같은 이 밸류체인의 이점을 활용을 했을 때 실질 변동비가 50% 수준이다라고 가정만 바꾸면 마진은 오히려 개선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변동비 비중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이 가격을 똑같이 인상해도 이 마진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완성차 업체의 상황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C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근데 목소리가 지금은 뭐 닥치고 만드는 회사가 짱이야. 많이 만드는 회사가 짱이에요. 지금은 뭐 도요다건 폭스바겐은 현대차건. 근데 누가 먼저 많이 만드냐 관건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당연히 중요한 거는 반도체 이 쇼티지가 언제 도대체 해소가 될 네. 것이냐, 2분기에서 될까 아니면 또 2023년까지 기다려야 되냐인데 지금 반도체 업체와 완성차 업체 간의 주장이 조금 다르다고 해요. 반도체 업체는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오히려 빨리 증설을 더 해야 된다라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 완성차 업체는 점진적으로 지금 차질 개선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입장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반도체 확보를 위한 과잉 오더가 좀 빈번하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제일 재밌었던 게 지난주에 시놉시스라는 회사 있어요. 네. 그 EDA 맞나? 그 저기 반도체 이렇게 설계해주는 네. 자동 설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주는 게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시스템이거든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는 왜 계속 올라오든 얘네들만 다른 애들은 막 오르락내락하면서 주로 떨어지는 경향이 너무 봤고, 근데 왜 거기서 재밌는 코멘트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들이 자기네한테 반도체 설계를 의뢰 이제 툴을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그 반도체 지금 당장이 급한데 몇 년 더 있으면 반도체 수급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칩을 점차 테슬라처럼 만들어서 그 일반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나 지금 싶습니다. 몇 년이나 걸리면 안 되거든요. 당장 하반기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참 걱정이 그 많습니다. 기술자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있겠어. 기계 공학도가 있는 거지. 네. 일단 현재 상태의 차량용 반도체 해소 시점에 대한 전망은 2분기도 있고요.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만 추가적인 악재가 안 나와야죠. 네. 이런 러시아 전쟁 같은 것도 새로 생길지 몰랐고 락다운도 생길지 몰랐으니까 앞으로만 이런 게 새로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이제 좀 해결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많이 힘드셨을 때 힘내시길 빌고요. 뭐 지난번 1월달에도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록새록 되새겨 보면, 근데 그건 이미 다 까먹고 지금이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또 지나면 이거 또 까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프면 지금이 제일 아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면 좀 치유가 되는데 하여튼 과정은 상당히 만만치 않네요. 함께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